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성과로 학생들이 기초 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내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생과 학교 간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험을 표집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면 개별 교사와 학교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 시험을 일제고사라고 부르며 반대운동을 맹렬하게 펼쳤고 그 결과 전수조사에서 다시 표집조사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모든 학생이 한날 한시에 일제히 보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찾아서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집조사 형태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진단검사와 교사의 관찰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수준 미달 학생을 가려내고 원인을 진단한 뒤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자료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한국 정규 학교 학생들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 시험 형태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므로 교육 평가도구 개발을 정부 사업을 통해 선도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기원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9년에는 문교부와 교원단체인 대한교육연합회가 함께 설립한 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기초학력평가가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기초학력평가는 1963년과 1968년에도 실시됩니다. 1973년에는 정부 출자로 설립한 평가 및 연구기관인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문교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행동과학연구소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1980년에도 실시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새 교육체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학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74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고 1977년과 1980년에는 국어 및 수학 중심의 기초 교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등의 영역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85년에는 교육평가 전담기구인 중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전 학년, 전 과목에 대한 표집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1992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1998년에는 국립교육평가원을 대신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과 함께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표집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2000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대신 2학년이 대상이었고 200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이어진 표집조사는 2009년에 전수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고등학교 조사 대상이 1학년 학생들에서 2학년 학생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는 초중고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전수조사는 계속하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및 과학은 표집평가로 전환됩니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평가가 폐지되었고 중학교 사회 및 과학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전수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수조사가 중단되고 3% 표집조사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만 표집 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시도별로 자율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표집조사로 지속 중이지만 전수조사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하고 결과는 교사가 교수 및 학습에만 활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성취수준 단계를 높은 순서대로 4수준 우수학력, 3수준 보통학력, 2수준 기초학력, 1수준 기초학력 미달로 정하였습니다. 우수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보통학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고 기초학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각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척도 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1년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은 국어 74.4%, 수학 55.6%, 영어 64.3%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64.3%, 수학 63.1%, 영어 74.5%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중학교 3학년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고등학교 2학년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영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교 3학년보다 더 높습니다. 화면의 표에 제시된 값 중 괄호 안의 값은 표집조사 결과를 이용한 추정 과정에서 계산된 표준 오차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 학년, 전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의 감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적의 하향 추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1수준, 즉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2017년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2016년 기초학력 미달률은 7%였는데 2020년에는 13%로 늘어났습니다. 국어와 영어 역시 2016년 각각 2%와 4%에서 2020년 6%와 7%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영어, 국어 순서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았습니다. 영어와 국어 사이의 차이는 2017년 이후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률도 2016년 무렵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무렵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5% 내외였습니다. 2020년에는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14%,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9%로 증가합니다. 국어의 경우에도 2014년 무렵부터 기초학력 미달률이 늘어나는 추세가 발견됩니다. 2014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1%였지만 2020년에는 7%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한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9.8%로 여학생의 미달률 2.9%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16%로 여학생의 10.5%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영어도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10.1%였지만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4%였습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모든 과목에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10.8%로 여학생 기초학력 미달률 2.6%의 4배 이상 컸고, 영어의 경우에도 남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은 12.8%로 여학생 기초학력 미달률 4.1%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은 남학생 16.3%, 여학생 10.6%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별 기초학력 미달률과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도시, 즉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더 높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의 경우 대도시 지역은 5.4%였지만 읍면 지역은 9.6%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의 경우에도 대도시 지역은 11.2%였던 반면 읍면 지역은 18.5%에 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도 대도시 지역은 6.1%였지만 읍면 지역은 9.5%로 더 높았습니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의 기초학력 미달률 편차는 특히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률은 중학교 3학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0년에 대도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읍면 지역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국어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거의 비슷했던 반면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읍면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률이 2020년에는 지역별 편차 없이 같았지만 2019년과 2021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같이 읍면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모든 과목, 모든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상승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교과목별 학업 성취도 이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중 한 가지 항목은 학교 생활의 행복도입니다. 이 중 학교 생활 행복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추이가 화면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복도 높음 응답 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행복도 높음 응답 비율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가 2019년이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행복도 높음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소하는 속도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이 평가 결과에서는 특히 기초학력 미달률이 중요한데 2016년 이후로 평가 참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수학, 영어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목 중에서는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별로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달률이 대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역 간 편차가 중학생에 비해 작았습니다. 한편 학교 생활 행복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019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들은 최근 학교 교육에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기초학력 미달률의 증가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교육 격차의 확대를 불러옵니다. 성별, 지역 간 편차의 확대 역시 교육 격차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학교 생활 행복도가 높다고 응답하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학교 교육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 성인 역량조사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